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순서에서는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참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었죠. 내년 2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 다른 견해를 밝혔던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촉했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미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합의를 한 내용인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들 모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윤춘호 논설실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발표됐던 인선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선 내용을 저희가 다음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자리에 임명이 됐는지 저희가 준비한 컴퓨터 그래픽 화면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습니다. 강원도 출천 출신이고요. 한양대 경제학과 나왔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경상북도 출신이고 서울대 도시공학과 나오고 환경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에 내정이 됐으니 국무조정실장 자리도 비었죠. 이 자리에는 노형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투톱이다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경제 투톱을 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설명한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의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입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낙연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용국가 설계자로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을 총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왜 굳이 바꿔야 했는지 아마 이런 부분도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방금 전에 윤영찬 수석의 말 가운데서 원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관계가 사실은 계속 삐그덕거렸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뭐 김장의 전투, 김장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심했고 그런 갈등이 지난 5월부터는 굉장히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정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고 하는 이런 국정 과제를 두 사람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정 기조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사회수석을 각각 자리를 옮겨서 경제정책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실린 인사라고 봅니다. 이상일 의원님 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잘 아십니까? 매우 잘 압니다. 예, 워싱턴 혹시 네, 같이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그때 대사관의 공사참사관으로 와 있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그 당시에 경제 위기 또 있었거든요. 그 미국발 금융 위기. 예. 그런 걸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죠. 개인적으로 뭐 성당도 같이 다녔고 뭐 잘 아는 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떠나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윤 실장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캠프 출신이 아니죠. 그래서 발탁이 된 상황인데 관료 출신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역시 캠프 출신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철학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이거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이 장하성 실장과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더 어렵게 돼 있다는 상황인데 지금 홍남기 실장은 아마 김동연 부총리와 달리 이렇게 공개적인 충돌이나 이런 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원만한 분이란 말이에요. 풍성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국민들한테 엇박자 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청와대 발표를 했지만 김수현 사회수석이 포용국가 설계자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사는 포용국가 말은 너무 좋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소득주도 성장론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서민 청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 김수현 정책실장이 돼서 밀어붙일 때 과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들어요. 예, 원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상일 의원님 시각은 그 원팀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의중이 더 반영되지 않겠느냐. 네, 이미 김수현 수석은 왕수석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김동연 상황이에요. 경제부총리는 청와대와 다른 견해를 거침없이 밝히기도 했는데 홍남기 새로운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고 나면은 아마도 청와대와 호흡을 잘 맞추긴 할 텐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다를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도 기획재정부의 생각을 밝히기보다는 청와대 의중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 그런 거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심은 좀 경제부총리가 잡아주는 게 옳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국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를 내각은 충실하게 그걸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지금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정부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한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런 이견이 있다 그러면 국민 앞에서 얘기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발표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은 이번에 이제 개각 타이밍이라는 게 원래 지방선거 직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제대로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에 불화설이 나오고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 가뜩이나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정책조차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요. 좀 늦었지만 이번에 이제 물론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는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릴 수 있지만 그런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가져나간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불가피한 인사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의 배경 설명에서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는 데 있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력한 청거가 있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은 당연히 또 이낙연 총리와 함께 일하는 자리인데 국무조정실 현 차장이 또 국무조정실장이 임명이 됐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상당히 신임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기 청와대 홍보수석, 국민소통수석 발표에서 이낙연 총리의 추천, 강력한 추천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들어갔어요. 한 2분 남짓의 그런 짧은 발표인데 저런 공식적인 발표에서
추천자의 이름이 저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물론 뭐 국무총리가 이제 강요 제청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상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은 어쨌든 요즘에 차기 뭐 대통령 선호도 관련해서 가장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주가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 전에 있었던 뭐 성현모 그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무조정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일했던 분들 가운데 중용된 인사가 많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인사인데 이런 인사에서 이낙연 총리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좀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오늘 오전에 국회 예결위에 나왔었는데 기자들이 혹시 연락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단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어떻게 연락을 못 받았겠습니까? 이미 얘기는 들었겠죠. 이건 죄송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추측이지만 오늘 오후 2시에 발표가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미리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건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건데 아마 조심하고 겸양하는 그 모습이긴 한데 이 기획재정부 안에서는 말이죠. 기획재정부 안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가 사실은 정통 기획재정부의 주류를 걸어왔다기보다는 예산 전문가 이쪽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시작도 기획예산처 출신이니까 나중에 합쳐졌다가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떼졌다 그랬는데 이제 예산 쪽으로 쭉 그러니까 예산 조정과장도 지냈고 뭐 관리관도 지냈고 그래서 예산 분야에 밝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미국에 다녀와서 제가 알기로는 정책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 능력 그런 경험을 했죠. 그다음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어떤 조정 업무를 쭉 했던 분이니까 워낙이 원만하게 뭐 일을 풀어가는 분이에요. 조용조용. 다만 이제 경제부총리 자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고 뚝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아마 김수현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장하성 실장 이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지금 뭐 경제 현장에서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그대로 간다 했을 때는 책임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이제 된다면요,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이 책임은 홍남기 실장이 져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 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내정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만한 대목.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말이죠.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단히 중용됐던 인물이다. 인수위 경제 1분과장도 했고 그다음에 차관까지 했었죠. 지금 정부 들어서서 기본적으로 새롭게 인사를 했던 걸 생각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대단히 특이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이 됐던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중용되고 있다.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은 인간관계가 원만해서일까요? 뭐 어떤 측면이 강할까요?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명됐을 때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여러 정부에 걸쳐서 굉장히 요직을 많이 지냈던 인물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가 원팀을 강조했던 이유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유능한 경제부총리를 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부총리 굉장히 유능하면 좋은데 경제부총리 한 명이 경제를 다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이나 그것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합심해서 한 팀이 돼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에 있는 사람, 조화롭게 그거를 정책들을 조화롭게 만들고 또 그거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가진 사람을 원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마 물론 이제 이전에 어떤 갈등설이나 불화설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잠깐 또 지적을 해주셨지만 모든 문제가 사실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가 다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또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처럼 치환된 것처럼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가 보는 문제의식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할 때도 하나의 분야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구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심해서 같이 풀어가느냐 이런 방식으로 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홍남기 실장 인연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 홍남기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하고 지난해 네. 2016년 초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사실은 뭐 요리를 배울까 뭐 이런 것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왜 발탁이 됐냐면 국무조정실장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모시고 있었던 상사가 변양균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양균 사단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변양균 씨가 적극 청거를 했던 거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모시면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또 까다로운 분이에요, 총리는. 그런데 총리가 신임을 하게 됐고 이번에 총리 청거가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다음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은 이것이 우리 경제의 온전히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분배가 더 악화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KDI도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하위 20% 소득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7.6%입니다. 근데 상위 소득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가 지금 분배를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침체하는데 많은 문제를 소득주도 성장이 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여러 가지 임금 상승 등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 비용 부담이 많아졌고 자영업자들 직원들 감당을 못하니까 내보내면서 일자리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책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제가 보기엔 사람 바꿔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지켜봐야죠. 인선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 정부에서도 또 내놓는 통계들도 많을 것이고 이상일 의원님이 일단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바로 임명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홍남기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는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아마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인사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다. 이 기조를 당분간 당분간 아니겠죠.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한 의지가 거듭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번 이제 경제 수장의 교체를 통해서 경제 기조의 변화를 좀 기대했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 인사가 좀 실망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제부총리 새롭게 바꿨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전반적으로 뭔가 운영되는 것도 바뀔 수가 있겠죠. 다만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 국가 이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인사를 하면서 네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포용 국가, 원팀, 실행력, 정책 조율 능력, 아마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긴밀한 협력 이 부분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서 인선을 단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공식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청와대도 흔들림 없이 일을 해 나가실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실상 전자를 붙여도 되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새롭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될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경제부총리 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자신에 대한 교체설이 나올 때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큰 화제가 됐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고민하는 동안 나라 경제가 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고민 그만하시고 결단을 하셔야죠. 지금 고민할 단계니까 결단할 때 지금 준비가 돼요. 지금 우리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정말 이 의원님 말씀대로 위기 의식 갖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가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제 개인적인 그 견해입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만큼은 뭐 거의 뭐 경제 연정이라고 하는 정도로까지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필요하면 그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을 좀 그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라는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오히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가 아니겠느냐, 김성환 평론가님. 김동연 저 경제부총리의 저 발언이 상당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네, 저는 갑자기 청와대가 사실은 좀 원래는 그 연말까지 가서 개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청와대가 개각을 앞당긴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하는 말이 맥락을 저 앞뒤로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표를 내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청와대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고는 싶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리고 또 뭐 경제부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혼란이 좀 더 계속될 수 있고 좀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 하나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 대답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시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소감이라든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기재위도 있고 또 제가 가정법을 써서 말씀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도 뵐 겁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또 뵐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보면 아직 예산안 처리도 남아서 경제부총리에서 계속 국회에 나올 테니까 국회에서 또 뵐 겁니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부총리는 분명히 이제 12월 2일 날 예산 통과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나와서 자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또 달리 해석하는 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가 말은 어떻게 되든 간에 경질 드는 그런 모양새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청와대와의 대립각 속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특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버리고 이쪽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공공연히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이른바 정책 결정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약간 좀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할 때마다 일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의 꿈이 좀 큰 거 아니냐, 더 큰 정치적 미래를 보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말이 좀 그러한 어떤 해석의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현 의원님 보시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나중에 경제부총리 공식적으로 그만두고 나면 뭐 다음 총선에서 혹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아마 본인한테 이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예산안을 다 끝내고 떠난 상황에서라도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막상 총선이 임박했을 때 야권에서 손을 내밀면 또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국회에서 볼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본인이 어찌됐든 홍남기 지금 이제 후보자가 됐죠. 이분 인사청문 과정 다 거치고 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국회 12월 2일 날 우리 법정 시한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김동연 부총리가 아마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볼 거라고 한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는 달리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한국당에서는 벌써 영입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총선 앞두고 분명히 야권에서 손을 내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다만 승산이 있다면 저는 김동연 부총리 야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야권일까요? 혹시 민주당에서 영입할 가능성 없습니까?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손 내밀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민주당에서 손 내밀 것 같지 근데 않다. 뭐 예. 바른미래당에서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만약에 기사가 자유한국당이 나왔을 때 아니더라도. 제가 기사를 봤더니 민주당에서도 무슨 소리냐, 당연히 온다면 우리 당으로 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그런 있었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보궐선거에서 출마를 해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다 그러면 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현 정부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각을 세운 인물이 우리 당으로 왔다. 이 경제정책 비판하기에 이거보다 좋은 그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좀 탐을 낼 만한, 그러니까 구애의 손길을 펼칠 만한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김동연 부총리가 공명심이 있는 쪽에 속한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떠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